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도와주세요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기존의 도와주세요랑은 조금 다를게 지금 현재 정규 콘텐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모든 영상과 제작 그리고 애니메이팅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도와주세요를 다시 못한 이유가 커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다 보면은 도와주세요를 영영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방식을 바꿔서 여러분들이랑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는 느낌의 도와주세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딘가에 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북토크 관련해서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합정역으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입김을 하고 불 때랑 하고 불 때 보면 하고 불 때가 훨씬 바람이 차갑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불면 바람이 좀 더 뜨거운 걸 알 수 있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할 때랑 할 때 나오는 이 기체 안쪽에 있는 기체의 온도는 똑같잖아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하는 기체가 천천히 나오고 하는 기체가 빨리 나오죠. 근데 이게 빨리 나올 때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것보다 더 크게 돼요. 이 기체라고 하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요, 유체 안쪽에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유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진동이 우리가 온도라 그랬잖아요. 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물론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가 바뀌게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베르누이의 정리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압력, 요 세 개가 결국에는 보존된다고 하는 유체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의해서 빠른 기체는 좀 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따뜻할 수 있는 거죠. 그 비가 내릴 때 있잖아요. 뛰어가면은 가만히 이제 걸어갈 때보다 비를 많이 맞을까요? 아니면 적게 맞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거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A랑 B랑 지점이 있는데 내가 이제 A에서 B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생각해봐야 될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요, B는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양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본다면 B가 떨어지는 속도가 내가 앞으로 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 지점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똑같다면은 빠르게 움직이든 느리게 움직이든 이게 나예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이 면적 내에 있는 요 빗방울은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리 가도 느리게 가도 요 면적 안에 있는 빗방울은 그대로 내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인데 앞으로 가는 거랑 상관없이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시간에만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움직이는데 10초가 걸렸으면은 나는 위에서 떨어지는 비를 10초 동안 계속 맞아야 되는 거고 5초가 걸렸으면 5초 동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가는 면적에 있는 비는 우리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비니까 위에 있는 비를 덜 맞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뛰어가서 시간을 줄이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를 적게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리학에서 공식을 볼 때는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질문하신 분께서는 동력학과 정력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동력학과 정력학의 차이는 말 그대로 동과 정의 차이예요. 동은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걔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역학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동력학이고요. 정력학은 걔를 정적인 상태로 놓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정력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시그마 A는 F라고 하는 공식은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시그마는 F 오버 A, 그러니까 이제 단면에 대한 힘이 시그마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것이 이제 응력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재료역학에서 말하는 그 응력은 어떤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압축을 하거나 땡기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하거나 이럴 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게 재료역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는 시그마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들여다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죠.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가 미팅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팅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컨텐츠에 관련된 그런 미팅이었으니까요. 어떤 영상 올라갈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우선 원자가 두 개로 복제되는 건 아니고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원자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가 탄생할 때 그 양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렙톤들이 형성되고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자들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원자는 그때 만들어진 원자가 계속해서 형태만 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게 세포 분열을 할 때 분명히 세포는 하나에서 두 개로 쭉 늘어나는데 그럼 대체 그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설계도면이 있겠죠. 그럼 그 설계도면에 재료가 있을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설계도만 있으면 재료를 공수한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서 그 재료를 그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에서의 설계도가 바로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DNA고요. 바로 이 DNA 안에 들어있는 설계도면의 내용을 따라서 외부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마치 블럭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단백질 조직도 만들고 칼슘 조직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복제된다는 거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가 주변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영양분을 설계도면에 따라서 착착착 조립하면은 자기랑 똑같은 세포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포 분열의 과정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정도의 질문들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다음 도와주세요의 영상들에 대한 질문의 테마를 던져드릴게요. 우주에 관련된 질문들을 5가지를 뽑을 예정이니까요. 우주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꾸기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빼먹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후기 채널을 운영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공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후기님처럼 저도 과학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대중에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피드백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는 사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줄 만한 영상을 찾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맨 처음에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해외에 있는 많은 채널들이 되게 양질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그걸 또 보여주면은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한국 사람이 한국인의 말로 한국 아이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유튜브를 만들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 채널이라고 하면 약간 인문학적으로 과학을 전달하는 1분과학 그리고 이제 공학과 과학의 만남, 긱불 이렇게 두 채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상식을 다루는 지식인 미나의 채널도 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학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3인의 리얼 과학자가 활동하고 있는 채널인 공진형님, 약형님, 그리고 궤도형님이 운영하고 있는 안들과학 채널 그리고 생명공학 쪽으로 굉장히 유능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3명이서 채널을 꾸리고 있는 과분사 채널 긱불에서 원래 편집자로 있다가 지금은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된 공돌이 용달 본래는 스피드웨건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로 건너와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신 사물공이 잡학지식의 스피드웨건님 되게 아기자기한 타이포그래피로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석군의 수납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학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코코보라 그리고 그 외에 황제과학, 다소과학, 과학하자 등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야 속에서 실제로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올바른 컨텐츠를 생산하는 채널들이 지금 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서도 나름 과학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이 유튜브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채널들이 한국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아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내심 엄청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과학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올바른 지식들이 막 탄생해서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과학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이런 과학 커뮤니티, 특히 유튜브 내에서의 이런 과학 커뮤니티가 좀 더 확산되고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 속에 들어와서 이런 올바른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공모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과학퀴 채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 공모전에 기획을 써서 냈어요. 정말 많은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세른과 라이고라고 하는 최신 과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 방문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퀴 채널이 그런 기관에 방문을 해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만나고 거기 있는 과학자들과 만나서 실제로 어떤 과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취재한 다음에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기획을 이 사업 공모전에 냈고, 그 기획 공모가 합격을 하고 통과를 해서 작년에 여러분께 세른과 라이고의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바로 이러한 기회, 여러분이 어떤 과학 컨텐츠를 전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지원해주는 공모전이 지금 열려 있어요. 제가 그 공모전 링크는 아래 댓글에 핀으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내가 평소에 난 이런 걸로 꼭 과학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난 이러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던 모든 분들은 이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 지원도 받고 여러분의 크리에이터의 꿈을 펼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모전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의 공모전이지만 올해가 맨델레예프 주기율표가 150주년이 된 바로 그 해예요. 맨델레예프는 화학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자이죠. 주기율표를 맨 처음 고안해냈고 그 주기율표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화학이라는 지식을 많이 성장시켰던 자연철학자. 이 해를 맞이해서 지금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들 중 하나가 바로 화학 관련 컨텐츠 공모 사업이에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댓글창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화학적인 테마를 가지고 내가 뭔가 크리에이팅을 해보고 싶었던 모든 분들은 이 공모전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크리에이팅 능력을 활활 불태워보세요.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진 커뮤니티가 한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늘어나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과학 지식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난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여러분에게 이번 공모전이 큰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과학 크리에이터로서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쿠키처럼